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벌써 저희가 136화입니다. 네, 되게 오랜만에 게스트 편으로 찾아왔잖아요. 맞습니다. 네, 벌써 이제 11월을 맞이해서 저희가 약간 눈빛이 초롱초롱한 세 분과 함께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의 게스트 작가님이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오늘의 게스트는요, 스트랭고 서점의 대표님들과 그리고 바다새 출판사의 정연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세 분에 대한 소개를 글씨만 작가님이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스트랭고 서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스트랭고는 독립서점을 중심으로 책과 예술을 융합하는 작업과 확장을 위한 공연과 전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계시는데요. 올해 8월에는 이제 함께 하고 계신 이정현 작가님과 함께 나의 작은 팔레트라는 이제 전시를 또 진행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바다새 출판사의 이정현 작가님을 소개를 잠깐만 하자면 흥미로운 독립 출판물과 터무니 책방의 책들을 소개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제 자세한 얘기는 직접 이제 듣는 걸로 하고 혹시 스트랭고 대표님들부터 먼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트랭고입니다. 네. 약간 아이돌 소개 같았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원래 더 심하게 하려고 했는데 맞아요. 제가 절제시켰어요. 맞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랬죠.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독립출판사 바다새 출판사를 작년에 이제 차려가지고 올해 한 권의 책을 냈고 네. 개포동에 있는 터무니 책방에서 책방지기를 하고 있는 이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인사를 드릴 때만 하이텐션을 느꼈다가 소개에서 지금 굉장히 주춤하셨는데 질문을 하나씩 드리면서 이 하이텐션 점점 끌어올려 볼게요. 1부 제목 읽어주시고 오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6화 1부는 낯선 곳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스트랭고 앤 바다새 출판사입니다. 완벽하게 세 분의 목소리 합이 너무 좋았네요. 아이돌로 나가야 될까 봐요. 아, 그러니까요. 진짜로. 그거는 네, 이거 편집해주세요. 첫 번째 질문을 이제 저 글지마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스트랭고와 바다새 출판사 이름만 딱 들어도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되게 자연스럽게 호기심이 들더라고요. 서점과 출판사 명이 품은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창업을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스트랭고라는 단어 처음에 들으면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가 만든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네네. 그래서 To a strange place we go라고 해서 그 낯선 곳으로 우리는 간다 이런 뜻을 담고 있거든요. 네. 줄임말로 스트랭고라고 지었고요. 네. 그 의미가 이제 독립서점을 운영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독립이라는 거에 대한 좀 의미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독립 서적이 될 수도 있고 독립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 좀 많이 생각을 했을 때 그것들의 공통점이 다 이제 낯선 곳으로 간다라는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것이 아닌 어떻게 보면 틀을 부수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우리가 모험을 하려면 그러니까 낯선 것을 찾고 새로운 것을 찾으려면 모험을 떠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낯선 곳으로 우리는 간다라는 좀 뜻을 담아서 서점을 열게 되었고요. 네. 그 서점을 열었던 계기는 제가 결혼을 하면서 안양에 왔고 저 원래 이제 서울 사람이어서 서울에 살았는데 서울에는 굉장히 많은 그 서점이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결혼하기 직전에 살았던 동네가 상도동이었는데 거기만 해도 그 대륙 서점 이라는 거기가 이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되게 흔하게 자주 봤는데 안양에는 한 군데도 없어서 전공이 이제 뮤지컬을 전공해서 문화예술에 전반적으로 관심이 많았어요. 그렇다면은 동네에서 가깝게 그런 전시 공연도 보면서 또 책을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을 좀 꾸려보면 어떨까 이러면서 이제 그것이 시작이 돼서 스트랭고를 열게 되었습니다. 약간 대서사시의 시작 같은 느낌? 그러니까요.
그리고 서점이 거의 없던 동네에서 또 서점이 생긴다면 사람들이 사실 지나가다가 들러볼 수도 있는 거고 몰랐던 공간으로도 보게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정현 작가님. 저는 사실 이제 외국에서 친구들이 제 이름을 발음을 못해가지고 그때 네. 영어 이름을 하나 지었는데 흔한 이름을 쓰기가 싫었어요. 아. 원래는 이제 제 이름에 J가 들어가니까 존이나 뭐 잭 이런 걸 막 추천해주더라고요. 어. 조단 뭐 이런 거 해봐라. 근데 정현이라는 이름도 흔한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시버드라는 이름을 제가 지었습니다. 오. 영어 네, 이름으로요. 영어 이름을 시버드. 그래서 그냥 뭐 아이디나 뭐 이런 걸로 계속 쓰고 있었는데 아. 이제 출판사를 만들다고 하니까 또 전 당연히 시버드 출판사였거든요.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너 또 시버드 출판사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갑자기 좀 하기가 싫어지더라고. 그러면은 바다새로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바다새 출판사를 하자 이렇게 정하게 됐어요. 네. 근데 뭔가 딱 들었을 때 되게 서정적인 느낌이라 저는 네. 오히려 출판사 이미지가 되게 부드러워서 좋은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네. 아, 감사합니다. 스트랭고 대표님들과 바다새 출판사의 이정현 작가님은 지난 8월 스트랭고에서 함께 전시를 진행하신 적이 있죠. 나의 작은 팔레트라는 이름의 전시였는데요. 이는 이정현 작가님의 책과 동명의 전시이기도 합니다. 이제 세 분은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건지 또 함께 전시를 진행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제가 책을 내고 입고를 하다가 안양에도 독립서점이 있구나 오. 해가지고 찾아가게 됐죠. 네, 집이 가까우니까. 네. 일단 메일을 드리고 그 당시 이제 저도 첫 책이고 하다 보니까 되게 용기가 많이 부족한 시절에 네. 되게 흔쾌하게 너무 반갑게 안양 작가라고 또 맞이를 해주셔서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네. 마침 그때 스트랭고에는 매달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시는구나 했는데 갑자기 이제 저한테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그쵸. 너무나 또 신나고 재밌을 것 같고 그래서 네 해볼게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진짜 심플한 시작이었네요. 네, 입고문의가 오셔서 근데 이제 다른 말이긴 한데 처음에 이정현 작가님이셔서 여자분인 줄 알고 그러실 수 제가 있겠다. 근데 또 이렇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만나 뵀는데 남자분이 이제 아. 나타나셔서 네네네 그랬는데 안양 작가님이 처음이었어요. 그런가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제 마침 비는 시기가 있어가지고 작가님한테 이제 제가 제안을 드렸죠. 전시를 저희 해보면 어떨까요? 이러면서 네, 그렇게 해서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스트랭고 기덕 대표님이랑 같이 북토크 진행하신 거 본 적 있어요. 정현 작가님 북토크에서. 네네. 두 분 그때 어떠셨나요? 그때 작가님께서 유려하게 말을 잘 해주셔갖고 진행자로서 되게 편했는데 오히려 제가 급발진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못 해주시면 제가 막 해서 채워야 되니 부담감이 좀 있었는데 오히려 답변을 잘 해주시니까 저도 막 말을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 장난님 표정이 제가 보이거든요. 흰자위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지금 너 말 길어 라고 하는 게 너무 느껴져서 네. 이거 어떻게 빨리 끝내고 들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게 있을 정도로 확장시킬 수 있게 도와주시는 그런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아쉬울 정도로 작가님이랑 대화를 하는 시간이 좀 즐거웠거든요. 꽤나. 정말 잠깐 들었는데도 세 분이 왜 친하신지 사실 좀 느껴져요. 되게 셋이 얘기하는데 너무 즐겁게 말씀하시니까. 네. 오늘 한정 아니죠. 비즈니스였나요? 알고 보니 그럼 제가 세 번째 질문 이어서 드릴게요. 스트랭고는 앞서 소개해 주신 것과 같이 책과 예술을 융합하는 전시와 공연 등의 시도를 서점이라는 공간에서 진행을 하고 계신데요. 2022 경기 동네 서점전에서 진행되었던 음악극과 그리고 2022년 심야 책방에서는 정현 작가님의 글을 바탕으로 현대무용 공연과 플라멩코 공연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서점이란 공간에서 공연을 하면서 관객과 독자를 만난다는 게 어떤 의미셨는지 그리고 준비 과정에서 좀 어려웠던 점이나 좋았던 점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에 서점을 열었을 때 가졌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거, 독자님들을 만날 수 있게 작가님들 사이를 연결하고 그리고 또 현대무용하는 친구와 정현 작가님이 같이 콜라보를 해서 작업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창작자와 창작자를 만나게 하는 매개체로서 저희 스트랭고가 쓰임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공연이나 전시를
동네에서 가까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뒀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사실은 예술하시는 분들이 많고 예술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막상 뭔가를 결과물을 선보일 장소나 그런 게 사실 조금 정서적으로 협소한 거죠. 어딜 가서 뚫어야 되고 뭐 갤러리를 가야 되고 아니면 공연장을 잡아야 되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언제든지 찾아와서 왜냐하면 부담스럽지 않은 공간이기도 하니까 올 수도 있고 초청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저희의 어떤 바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로 하는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실제로 스트랭고 가보면은 스트랭고 간판 아래 이제 아트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의미가 어울리는 활동들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저한테는 이제 전시라는 것도 되게 좋았지만 그 무용하시는 분께서 제 텍스트를 가지고 이걸 막 연출하기 위해서 막 고민을 하고 또 표현하는 이런 과정들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인상적이었고 또 약간 제 입장에서는 좀 선물을 받는 기분? 그러니까 사실 독자가 제 글 읽어준다는 것만 해도 되게 감사하고 감동적인 일인데 그걸 누군가 되게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걸 재해석까지 했다는 거는 되게 흔하지 않은 그런 선물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제가 처음에 출판사를 해야겠다, 책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했을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라서 아, 역시 뭔가 해봐야 되는구나 라는 이런 좀 생각을 더 하게 됐습니다. 네. 적극 공감합니다. 세 번째 질문에 이어서 네 번째 질문 같이 드려볼게요. 스트랭고가 독자를 관객으로 전환을 시키기도 하고요. 서점을 공연장으로 전환시키기도 하는데요. 참여하는 작가와 배우 또한 또 다른 역할을 부여해주는 것 같습니다. 작가와 배우와 같이 협업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것에 대한 스트랭고만의 의미가 조금 궁금해져요. 제가 어제도 뭐 그제도 계속 이걸 보긴 봤는데 네. 이거 듣는데 질문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또 문득 들었어요. 근데 질문을 듣는 동안 이런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낯섦의 치환? 서로 교류되고 바꿔지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랑 관객은 사실은 같은 입장일 수도 있지만 관객은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보는 관계일 수도 있잖아요. 관계성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독자도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책을 읽으면서 계속 이거를 분석하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거를 저희가 독서 모임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그걸 많이 느끼고 있는데 작가와 배우 혹은 서점과 공연장이라는 어떤 관계성들이 같이 뒤엉켜서 새로운 의미가 생겨나는 것 같다는 기분이 좀 많이 들어요. 근데 특히 이게 독립이라는 어떤 앞에 수식어가 붙었기 때문에 그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화두를 좀 던져주고 싶기도 하거든요.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때 지연 작가님 오셔서 클래스 해주셨던 것처럼 네. 그분들 모두가 사실 다 작가가 될 수 있고 지금은 독자인 상태지만 또 사실 작가들도 독자잖아요, 항상. 근데 관객도 사실은 그들이 공연할 수 있고 그리고 배우들도 관객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약간 서로의 낯설음에 대해서 스며가고 바꿔져 가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 다 같이 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던져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은 작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거를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거를 전달해 줄 수 있을까가 보면 또 대중성이라는 걸 고민하게 되고 고고한 예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낮은 곳을 흘러갈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장르를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것을 먼저 고민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뭔가 기획이 나오면은 거기에 맞는 예술가분들을 직접 섭외를 하고 있어요, 제가. 네. 예를 들면 이제 지연 작가님이 이렇게 계시면 제가 막 아이디어를 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약간의 불씨를 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작가님 그렇게 해서 실제로도 작가님한테 뭔가 아이디어 하나 드렸었잖아요. 제가 맞아요. 늘 작가님에게 언젠가 된다. 말해 놓으면 언젠가 되니까 저희 할 겁니다. 이렇게 계속 부채질을 하면 언젠가 이렇게 혼자 불타오르는 분을 보게 돼요. 그게 이제 정연 작가님이든 누구든. 그럼 불타면 저는 거기에 몸을 던져서 같이 불태우는 거예요. 네. 지연 작가의 분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포지션이 있는 것 같아요. 각자 다른 포지션이 있는 것 같은 게 부부로 살아가면서 보니까
이제 장자님 같은 경우에는 부채질하는 역할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어서 그 부채질 말고 다른 걸 해줄 사람들이 주변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부채질을 당해도 안 하는 타입이거든요. 잘 전 불타지 약간, 않는 타입이에요. 숯 같아요, 숯. 저도요. 그렇죠. 아이는 좀 그런 것 같은데 불을 계속 토치로 쐬고 있어도 금방 불타진 않잖아요, 아, 숯이. 그렇군요. 맞아요. 근데 불이 붙으면 진짜 은은하게 오래 가요, 숯은. 그런 건 거죠. 그러니까 부채질을 꾸준히 계속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불타올라서 하는 게 제가 된 건데 네네. 그래서 이제 아까 어떻게 섭외하냐고 궁금하게 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주변에 있는 어떤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들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는 방식도 있는데 그거 말고 이미 있는 그 자기의 바운더리 안에서 해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도움받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뭘 할 때 막막했었어요. 어떻게 이걸 하지? 어떻게 이걸 하지? 근데 물론 군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거 여기서 멈추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 스킵 한번. 광고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군대에서 정말 제가 말도 안 되는 일을 맡은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전화를 받았는데 캐나다 보훈처에서 네. 그냥 우리나라 보훈처도 아니고 캐나다 보훈처에서 보훈처를 통해서 우리한테 무슨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아, 이런 게 왔다. 어차피 저는 말단이니까 그런 거를 넘기면 돼요. 위로. 근데 위에서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워낙 바빴어요. 같은 행사 겹쳐서. 그러니까 좀 과하게 얘기했지만 과하게 얘기했지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한테는. 네. 이 방송을 그렇죠. 듣진 않으시겠지만 네. 그랬는데 그거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해냈어요. 근데 그 경험이 이제 저한테 심겨져 있으니까 장다님께서 부채질을 하실 때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돌입은 해요. 근데 여전히 성향은 저는 이제 아이적인 성향, 소위 말하는 아이적인 성향이다 보니까 좀 신중하고 찬찬히 찾아봐야 되고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근데 부채질을 해주니까 그게 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가진 성향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구나를 느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스트랭고를 가보면은 이제 한쪽에 흰 벽이 이제 크게 있어요. 네. 근데 거기가 항상 이제 다른 창작자분들의 작품들로 계속 채워지는데 제가 볼 때 장다님 같은 경우는 그 흰 벽을 제공해주고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아무것도 달지 않으세요. 오히려 맞아. 거기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이 붙으면은 사실 창작을 하는 입장에서도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약간 제한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냥 이 벽만 주고 해보세요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여기니까 내가 이런 걸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또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시도들을 조금이라도 더 해보고 싶고 이런 기회가 또 어디서 있겠어 약간 이런 마음들이 정말 더 부채질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서로의 시너지가 정말 잘 났던 전시와 기획이었던 것 같긴 하네요. 네. 바다새 출판사의 이정현 작가님은 저 글지마도 한번 만나뵌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크래커스북의 107화였죠. 새벽고양이 출판사의 최수민 대표님이 주최한 독립출판의 모임에서 한번 인사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테이블은 아니라 크게 대화는 나누지 못했는데 그때 작가님의 책인 나의 작은 팔레트를 제가 선물로 받았었는데요. 책의 표지가 모네의 그림을 엮어 만든 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나의 작은 팔레트에 표지에 모네 그림을 넣게 된 이유와 책을 통해 독자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예전에 파리로 여행을 갈 때가 있었는데요. 네. 그때 오르쉐 미술관을 갔을 때 거기서 이제 모네의 그 루앙대성당 그 연작이라고 해가지고 제 표지 그림이 그게 한 개의 그림이 아니라 8개의 그림을 짧기를 한 거예요. 네네. 그 중에 3개의 그림이 딱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나란히 놓여 있었는데 그 어떻게 보면 같은 구도의 성당을 다른 색감으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한 게 좀 인상적이었더라고요. 그때 다른 그림들은 진짜 되게 유명한 그림들이 많았는데 딱 그 3점만 좀 인상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도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내가 너무 쉽게 다 봤다는 말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책의 좀 모티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다양하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이렇게 제각각 있는데 서로가 좀 다르다라는 이런 걸 바라본 이런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서로를 이해하는 데 가장 좀 중요한 시각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되었고 그런 메시지들을 좀 담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모네를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보자마자 이제 독립출판회에서 서로의 책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을 때 제가 책을 보자마자 저건 내 거다. 그래서 이제 나눌 때 다른 분들은 이제 다른 분들의 책 갖고 싶다고 이제 손을 들었거든요. 저 진짜 한 번도 안 들고 계속 기다리다가 이제 정윤 작가님의 책을 얻었던 지금 취하셨군요. 그럼요. 앞서 말씀드린 그 책 나의 작은 팔레트를 보면요. 이게 3부작 중에 첫 번째 작품이라는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추후에 발간하실 이제 2부, 3부에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지 저희 청취자분들에게만 아주 살짝 스포 가능할까요? 네. 일단 나의 작은 팔레트 1부 같은 경우는 제가 시간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 2부랑 3부는 공간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시간은 제가 좀 일상, 특히 그때 당시에는 제가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때의 이야기들을 좀 소재로 했고요. 공간은 여행, 그러니까 길을 소재로 좀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 중이고, 이제 사실 3부 같은 경우에 인간에 대한 소재를 처음에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슬로건이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약간 사람에 대해 얘기를 하면은 뭐 내가 좋아하는 책과 가지고 이제 함께 소개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기획을 했었는데 이제 2부까지 작업을 하면은 또 어떻게 마음이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책을 1, 2, 3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독자들한테는 약간 이게 이어져 있는 거 아니야? 앞에 안 읽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담을 좀 드릴 수가 있어서 이렇게 출판을 한다고 하니까 안 좋을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 좀 계세요. 근데 그냥 이거는 약간 저의 앞으로의 작업물 중에 좀 일부일 뿐이니까 일단 제가 해보고 싶은 대로 좀 하는 거고, 우리 또 그런 부담을 느끼실 수 있는데 사실 이어진 내용이 일단은 아니고요. 각각의 이제 이야기들을 좀 따로 풀 얘기고 생각이고, 1, 2부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서점에서 유통을 할 건데 3부는 3부까지도 구매를 하신다는 거는 진짜 저의 글을 첫 번째, 두 번째 책을 가지고 너무 좋아하셨고 저를 찾아주신다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책방지기로 있는 서점과 이제 북마켓에서만 좀 판매를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제가 또 직접 감사함을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좀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어요. 되게 멋진 것 같아요. 너무 따스한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다음으로 제가 질문 이어서 드릴게요. 요즘 트렌드를 보면 서점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 많이 출간되고 있는데요. 스트랭고 서점을 운영하면서 손님들과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그리고 서점을 운영한다는 것과 책방을 지킨다는 것에 대한 세 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손님이 또 많이 오셔야 이게 에피소드가 많을 텐데 싶으면서 좀 살짝 슬펐지만 제일 좀 웃겼던 에피소드는 처음에 막 문 열기 시작해서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 아주머니께서 여긴 뭐 하는 곳이에요? 이러면서 하시면서 여기 이제 사이비냐고. 약간 신천지 공부방 그런 걸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예상치도 못했던. 그때가 한참 코로나가 좀 심했을 때였나요? 그때여서 그래요. 네, 그때여서 신천지의 그 후폭풍을 저희가 맞아서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다른 아주머니는 신발을 벗고 들어오셨어요. 공간이 너무 겸손해 보였나? 되게 집 같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안 그러셔도 된다 그랬는데 굳이 벗고 들어오셔서 구경을 하셔서 그냥 그렇게 하시도록 자유롭게 뭐 어떻습니까? 그렇죠. 춤도 추는 곳인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신발 벗고 들어오셔서 구경하셨고, 가장 기억에 이제 남고 감동이 돼서 울었던 손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오픈하고 일주일이 안 돼서 오셨는데 이제 책을 구매하시고 좀 책을 읽으시고 막 편지를 써서 주고 가신 거예요. 근데 자기가 좀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뭔가 상황이 좀 그런 상황인데 여기 와서 너무 위로 얻고 간다면서 빼곡하게 글을 써주시고 가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1년 차 때 맛볼 줄 알았는데 일주일 만에 맛보니까 그게 너무 감동이어가지고 그때 마감하고 약간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훔쳤던 기억이 나요. 너무 따스한 기억인데요. 네, 따스한. 근데 그런 분들이 좀 많으세요. 물론 좀 적게 오시긴 하지만 다른 책방에 비해서 오셔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이제 그 6개월 차 됐을 때 이제 함께 하시던 동료분이 이제 떠나시게 되면서 좀 이제 고민이 많았는데
그런 분들을 기억하면서 좀 마음을 다잡고 자리를 좀 아. 지켰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고맙다고 근처에 이런 곳이 없어서 있었으면은 했는데 계셔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그때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듣고 울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그게 정말 감동? 제가 더 감동되는? 뭔가 대표님한테 책방을 지킨다는 의미 자체가 독자분들로부터 그리고 이제 방문해주시는 분들로부터 오히려 지켜지는 의미가 생긴 것 같은 그런 네, 느낌도 맞아요. 같이 있네요. 네네네네. 딱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정현 작가님의 혹시 서점을 지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예전에 스트랭고에서 구매한 책 중에 그 서점의 말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유유출판사에서 그때 나왔던 맞습니다. 책인데 거기 나오는 한 문장이 저한테 되게 와닿더라고요. 네. 서점의 일은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 저도 지금 그 책방지기로 한 지가 한 달 정도 됐어요. 근데 아직은 그래서 손님을 만나는 시간보다는 좀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은데 책방을 하면은 딱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손님들에게서는 부정적인 느낌보다는 되게 다 긍정적인 생각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책방을 들어오면서 되게 그런 행복해하는 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위로받을 공간이 좀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들어오시면서 다 와 이런 데가 있구나 너무 좋다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마다 정말 저도 좀 마찬가지로 그런 순간들을 그냥 기다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또 위안을 받고 내가 이 공간 안에 머무르는 게 의미가 있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와. 멋있다. 역시 작가님은 진짜. 달라. 역시 달라. 춤춰요. 정현 작가님. 보이는 라디오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기획도 지금 되게 많이 세우고 계실 것 같아서 저희 마지막 질문이 앞으로 향후 계획이거든요. 네. 저희 지금 마지막 계획을 두 분께 여쭤볼 건데 순서를? 네, 제가 먼저 좀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간단하게 올해 이제 두 번째 책을 마무리하는 게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터무니 책방에 취향의 책들을 좀 더 넣고 독자들한테 소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내년에는 저도 소설 쓰기를 좀 목표를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기획했던 작업들을 마무리하고 한 하반기 정도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장르는 SF고요. 네, 저를 알고 계신 분들도 이런 면이 있었어? 라고 좀 생각할 정도로 좀 새로운 글들 네. 좀 써보려고 합니다. 낯선 곳으로 가시는군요. 그러네요. 그렇네요. 너무 기대되네요. 기대된다. 네. 네. 와, 근데 진짜 기대돼요. 정말로요. 저도 소설 워낙 좋아해서 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열심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작가님. 감사합니다. 화이팅. 파이팅. 이제 대망의 11월에 저희 퍼블리셔스 테이블이라고 홍대 무신사 테라스에서 하는 그 네. 북페어를 네. 정현 작가님과 같이 나갑니다. 네. 바다새 콜라보 스트랭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부스를 저희가 쓰고 네. 그 옆에 지영 작가님 계시고 그 옆에 글지화 작가님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네. 너무 네네네네. 행복해요. 그래서 다들 놀러 오세요. 그 방송 나가는 시점에 또 그 경기 서점전 한 서점들이 모여서 롯데백화점 분당점에서 네. 전시 부스를 오. 해서 또 나갑니다. 네. 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경기도에 있는 다른 서점들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놀러 오실 분들은 놀러 오셔서 특색 있는 또 책방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한번 둘러봐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네, 주말이라 여유가 되시면 놀러 오시기를. 그리고 저희 책방에서 11월에도 공연이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심야 책방 마지막이 일정이 이제 11월에 미리 하는 연말 파티라고 해서 우와. 그 제가 지금 내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그 플라멘코 안무가 선생님 이혜정 선생님의 책을 내고 있는데요. 네. 그분을 모셔서 저희가 플라멘코 공연 겸 파티를 열 계획입니다. 그래서 무료로 진행됩니다. 혹시나 플라멘코라는 장르를 좀 접해보고 싶으셨거나 보시지 않으셨던 분들 고퀄로 무료로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컴온! 언제 열리나요? 11월 25일 지금 예상으로는 한 8시 저녁 8시 저녁 8시 정도로. 네. 신청은 스트랭고 서점 네. DM으로 하면 되나요? 네. 그때쯤에 제가 공고를 올리고 아. 카카오톡으로 네.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한국에서 제일 잘 추시는 분이 아닐까, 플라멩코는. 네. 또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해 주시면 신선한 역시 소식들. 진행이 네. 아, 그럼요. 물 흐르듯. 그런데 네. 잘 매끄럽습니다. 썼습니다. 네. 진짜 방대한 계획을 저희가 들어버려가지고 맞아요. 아쉬움보다는 내년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서 대표님과 그리고 저희 작가님 당연히까지.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어느새 또 1부의 모든 질문을 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부에 앞서서 이제 주제를 한번 다 같이 부탁드려도 될까요? 136화 2부는 낯설음을 익숙함으로 바꾸는 책입니다. 역시 아이돌. 그러면 저희는 2부에서 세 분과 다시 한번 돌아올 거고요. 어떤 책들 가지고 오셨을지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